현역 의사도 깜짝 놀란 하체가 튼튼한 비결 7가지. 혹시 어떤 75세 노인은 등산을 하는 반면 다른 노인은 우체통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신 적이 있나요? 그 차이는 유전이나 운, 심지어 젊었을 때 얼마나 운동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해온 의사로서 저는 진짜 비결이 20분도 차이 걸리지 않는 7가지 간단한 일상 습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89세 환자들이 결혼식에서 춤을 추게 하는 반면 그들의 동년배들은 휠체어에 갇혀 지내게 하는 정확한 하체 근력 루틴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현재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습관들이며 여러분의 자립심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서연 박사이며 40년간 노인의학을 실천한 후 저는 골치 아픈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매년 3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낙상으로 인해 응급실 신세를 지며 이 사고의 대다수는 예방 가능한 한 가지 문제인 약한 하체 근육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구 중에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70세 이상 환자 2,000명 이상의 의료 기록을 연구했을 때 저는 단 7가지 특정 일상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이 심각한 낙상 위험이 87% 낮고 병원에서 보내는 날이 73% 적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2년 더 오래 자립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약업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습관들은 완전히 무료이며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중 3가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할 수 있고 다른 2가지는 각각 2분도 차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곧 배우게 될 것은 단순한 운동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제가 68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정확한 전략들이며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이고 저를 활동적이고 활기차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지해준 동일한 습관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1만 5천 명 이상의 노인이 참여한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하체 근력을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활동적인 노인과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구분하는 첫 번째 습관은 여러분이 매일 수십 번 생각 없이 하는 것, 즉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방식은 70세 이후에 자립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입니다. 제 진료에서는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환자가 팔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설 수 없다면 낙상 위험이 3% 더 높고 5년 이내에 생활 보조가 필요할 위험이 250% 더 높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이 습관은 여러분의 시작점과 관계없이 완전히 훈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온 82세 환자 지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밀지 않고는 안락의자에서 거의 일어설 수 없었고 요양원에 가게 될까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제가 곧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의자, 일어서기 기술을 그녀에게 가르쳤고 6주 만에 그녀는 어떤 도움도 없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매일 산책을 하고 있었고 이동성에 대한 완전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여기 의자 일어서기를 위한 올바른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어깨 너비로 벌린 채 단단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손으로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슴에 팔짱을 끼십시오. 이제 등이 아닌 엉덩이에서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체중이 발 위로 이동하고 다리 근육이 제대로 사용됩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3초 동안 몸을 낮추고 앉았을 때 1초간 멈춘 다음 3초 동안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 통제된 움직임은 대퇴사두근, 둥근,
코어 근육이 함께 작동하도록 강제하여 일상 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기능적 근력을 키웁니다. 하루에 2번 단 3회 반복으로 시작하십시오.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한 번도 할 수 없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팔걸이를 가볍게 잡고 움직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지지하여 시작하십시오. 매주 팔에 덜 의존하도록 노력하여 완전히 도움 없이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십시오. 이 습관의 장점은 실제 생활의 움직임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나올 때마다, 저녁 식탁에서 일어설 때마다, 또는 좋아하는 독서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의도적이고 통제된 것으로 만들므로써 여러분은 신체가 자립심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근력 패턴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노인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65세 이상 성인 5,200명을 8년간 추적했으며 좋은 자세로 의자 일어서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보다 장애 위험이 40% 낮고 자립심을 훨씬 더 오래 유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제가 노인 자립심에 대한 조용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균형 감각 악화를 다룹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넘어진 후에야 균형 감각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여러분의 낙상 위험을 즉시 드러내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안전을 위해 튼튼한 의자나 조리대 옆에 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리고 다른 쪽 다리로 얼마나 오래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 자세를 최소 10초 동안 유지할 수 없다면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5초 동안 유지할 수 없다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발서기는 아마도 모든 의학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운동일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발목에서부터 코어까지 20개 이상의 다른 근육 그룹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르지 않은 보도, 느슨한 양탄자 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낙상을 예방하는 정확한 균형 반사를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3개월 만에 2번 넘어진 74세 은퇴한 엔지니어 민수 씨를 치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을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좌절한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마일을 걸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균형 문제는 그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한발 균형을 테스트했을 때 그는 양쪽 다리로 3초 동안 겨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곧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2개월 만에 민수 씨는 각 다리로 30초 동안 균형을 잡을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아내와 저녁 산책을 할 자신감을 되찾고 심지어 주간 골프 게임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습관을 올바르게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엌 조리대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서 시작하십시오. 보완을 위해 손가락 끝을 표면에 가볍게 놓으십시오. 오른쪽 발을 땅에서 약 15cm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린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앞으로 향하게 유지하십시오. 목표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지지대에 심하게 기대지 마십시오. 단 2초라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2번 각 다리에 3번씩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균형 감각이 향상됨에 따라 지지대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이십시오. 결국에는 손가락 하나만 조리대에 대고 한 발 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팔짱을 끼고 마지막으로 고급 도전을 위해 눈을 감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습관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일상활동에 통합되는 방식 때문입니다. 양치질을 하거나 커피가 끓기를 기다리거나 텔레비전 광고 중에 한 발 서기를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죽은 시간을 근력 강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이점은 놀랍습니다. 균형 훈련은 실제로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성장시켜 반응 시간과 공간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균형 운동을 한 노인들은 낙상 위험을 43% 줄였는데
이는 낙상 예방을 위해 처방된 대부분의 약물보다 나은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신체 부위, 즉 발목과 종아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작아 보이는 근육들은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 부위의 약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 역할을 하여 걸을 때마다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다시 펌핑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부기가 생기며 걷기를 힘든 일처럼 느끼게 하는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듭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약한 발목이 고르지 않은 표면을 밟았을 때 낙상을 예방하기에 충분히 빨리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잦은 어지럼증과 거의 넘어질 뻔한 경험을 하던 79세 환자 은주 씨를 통해 이 교훈을 극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내이 문제와 혈압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검사를 했지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녀를 검사했을 때 그녀의 발목 근력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발을 위로 거의 구부릴 수 없었고 종아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발목 및 종아리 강화 루틴을 시행했고 6주 만에 그녀의 어지럼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약한 종아리가 혈액을 효과적으로 순환시키지 못하여 일어설 때 일시적인 혈압 강화를 일으켰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근육들을 강화하는 것은 1년 이상 그녀를 괴롭혔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발목 돌리기와 종아리 들어 올리기 조합은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이 습관은 어떤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에게 완벽합니다. 발목 돌리기를 위해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른쪽 발을 약간 들어 올리고 엄지발가락으로 공중에 원을 그리듯 발목을 천천히 완전히 돌리십시오. 한 방향으로 10회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10회 돌리십시오. 왼쪽 발목으로 반복하십시오. 이 움직임은 발목 관절을 윤활하고 운동 범위를 개선하며 균형에 중요한 작은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핵심은 제어를 유지하면서 원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아리 들어 올리기를 위해 앉아 있거나 지지를 위해 의자 뒤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서 있는 경우 손을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놓으십시오.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면서 천천히 발가락으로 일어서십시오. 이 자세를 2초간 유지한 다음 3초간 천천히 다시 내려오십시오. 통제된 하강 단계는 근육이 계단을 내려가거나 내리막길을 걸을 때 몸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편심성 근력을 키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0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점차 20회까지 늘려나가십시오. 앉아서 하는 버전을 하는 경우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댄 채 발가락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 됩니다. 이 종아리 들어 올리기는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강이 앞쪽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습관의 순환 개선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루틴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다리가 더 가볍고 덜 붓는다고 보고합니다. 장기적인 이점으로는 보행지구력 향상, 고르지 않는 표면에서의 균형 개선, 낙상 위험의 현저한 감소 등이 있습니다. 물리의학 및 재활기록보관소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일주일에 3번 종아리 강화 운동을 한 노인들은 보행 속도가 23% 향상되었고 균형 자신감 점수가 35%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상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체 근력과 자립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어와 팔 근력은 비틀거림에서 회복하고 걷는 동안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한 팔은 넘어지기 시작할 때 효과적으로 몸을 지탱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약한 코어는 균형을 잃게 하고 다리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이어집니다. 저는 다리는 상당히 튼튼했지만
비틀거려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가 아슬아슬한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계속 경험하던 76세 환자 정호 씨를 통해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팔은 너무 약해져서 자신을 다시 안정 상태로 밀어낼 만큼의 힘을 생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루틴에 벽푸시업을 추가했고 한 달 만에 필요할 때 몸을 가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야외에서 걷는 자신감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벽 푸시업은 난이도를 벽에서 얼마나 멀리 서 있느냐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전통적인 푸시업처럼 넘어지거나 바닥에 끼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완벽한 상체 운동입니다. 여기 올바른 기술이 있습니다. 튼튼한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십시오. 손바닥을 어깨 높이와 어깨 너비로 벽에 평평하게 대십시오. 몸은 머리에서 발 뒤꿈치까지 직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팔꿈치를 구부리고 가슴을 벽 쪽으로 가져오면서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이십시오. 통제된 방식으로 시작 위치로 다시 미십시오. 핵심은 움직임 내내 그 직선 몸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엉덩이가 처지거나 위로 솟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높은 선반 위의 물건에 손을 뻗거나 걷는 동안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일상 활동에 필요한 안정성에 필수적인 전체 코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하루에 2번 5회 반복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면 벽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난이도를 높이십시오. 너무 어렵다면 벽에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손을 벽 위로 더 높이 놓으십시오. 기능적 이점은 단순한 상체 근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튼튼한 팔과 코어 근육은 자세를 개선하여 다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 다리 근육이 균형과 전진 운동량을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코어 근력으로 지지되는 좋은 자세는 걷기를 수월하게 느끼게 하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상체 근력을 가진 노인들은 낙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머리를 부딪히거나 엉덩이를 골절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60% 더 적습니다. 5번째 습관은 이동성에 가장 간과되는 측면 중 하나인 걷기 품질을 다룹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저는 자립심을 유지하는 데는 얼마나 잘 걷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쁜 걷기 패턴은 비효율적인 움직임, 피로 증가, 현저히 높은 낙상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기, 즉 일렬 걷기는 자신감 있고 안전한 걷기를 특징 짓는 정확한 발 배치와 코어 안정성을 훈련합니다. 이 습관은 경찰관이 현장 음주 단속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테스트에 기반하지만 균형, 협응, 근력을 단일 움직임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걷기가 힘들어졌다고 불평하던 81세 환자 은영시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치기 전까지 짧은 거리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가 걷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매우 넓고 발을 끄는 걸음을 걷고 있었고 계속 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비효율적인 패턴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고 그녀를 불안정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번 단 10걸음씩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기를 연습했습니다. 3주 만에 은영 씨의 걷기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길고 자신감 있는 걸음을 걷고 있었고 머리를 들고 있었으며 매일의 산책이 더 이상 그녀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걷기 효율성의 개선은 그녀에게 산책을 연장하고 독립적으로 식료품 쇼핑으로 돌아갈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여기 안전하게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기를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도 러너의 가장자리나 바닥의 가상성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직선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면 만질 수 있는 벽이나 난간을 근처에 두십시오. 정상적으로 서서 시작한 다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오른쪽 발 뒤꿈치를 왼쪽 발가락 바로 앞에 놓아 서로 닿거나 거의 닿도록 하십시오. 발은 직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 걸음은 왼쪽 발 뒤꿈치를 오른쪽 발가락 바로 앞에 놓아 떼십시오. 이 패턴을 10걸음 동안 계속하십시오. 과제는 발을 완벽하게 직선으로 유지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고 정상적인 걷기 중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확한 운동 제어를 훈련합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이것을 연습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한 손가락으로 벽을 가볍게 만져 지지하되 가능한 한 적게 의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신감이 생기면 가슴에 팔짱을 끼고 연습하고 결국에는 고급 도전을 위해 눈을 감고 시도해 보십시오. 이 운동의 신경학적 이점은 심오합니다.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기는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여 반응 시간과 공간 인식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균형과 공간 방향을 담당하는 전정 시스템을 훈련합니다. 이 습관이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실제 상황으로 전환되는 방식 때문입니다.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기를 통해 개발하는 정확한 발 배치와 코어 안정성은 혼잡한 공간을 탐색하고 장애물을 넘고 다양한 표면에서 자신 있게 걷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미국 노인병 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일렬 걷기 운동을 한 노인들은 동적 균형 점수가 40% 향상되었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여 신체 활동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건강 결과가 개선되었습니다. 6번째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인 유연성을 다룹니다. 뻣뻣한 고관절 굴곡근과 햄스트링은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걷기 패턴을 바꾸고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 근육들이 뻣뻣해지면 골반을 정렬에서 벗어나게 하여 등이 보상하도록 강요하고 자세에서 균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제 진료에서 저는 70세 이상 노인의 거의 80%가 주로 수년간에 앉아있는 생활로 인해 고관절 굴곡근이 상당히 뻣뻣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뻣뻣함은 사람들이 양탄자, 연석 또는 심지어 자신의 발과 같은 작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발을 끄는 걸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저는 6개월 만에서 3번째로 넘어진 후 저를 찾아온 73세의 은퇴한 교사 혜정씨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매번 그녀는 방 사이의 문턱, 작은 정원 호스, 보도의 작은 균열과 같은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가 그녀를 검사했을 때 그녀의 고관절 굴곡근이 너무 뻣뻣해서 앉아있는 동안 무릎을 90도 각도로 거의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번 단 5분이 걸리는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을 시행했습니다. 한 달 만에 혜정씨의 보폭은 거의 30% 증가했고 그녀는 각 걸음마다 발을 훨씬 더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으며 최근에는 20년 전에 자신감을 가지고 걷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의 장점은 균형 문제나 이동성 제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심지어 전화 통화 중에도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위해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튼튼한 의자의 앞쪽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른쪽 발을 약 45cm 뒤로 밀고 발가락은 땅에 두고 발 뒤꿈치는 들어 올리십시오. 이제 등을 똑바로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부드럽게 앞으로 미십시오.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앞쪽에서 편안한 스트레칭을 느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한 다음 다리를 바꾸십시오. 핵심은 천천히 움직이고 스트레칭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아닌 부드러운 당김을 느껴야 합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위해 앉은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어 발 뒤꿈치는 땅에 대고 발가락은 위로 향하게 하십시오.
왼쪽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유지하십시오. 이제 등이 아닌 엉덩이에서 부드럽게 앞으로 몸을 기울여 뻗은 발 쪽으로 손을 뻗으십시오. 뻗은 다리 뒤쪽을 따라 스트레칭을 느낄 것입니다. 다시 30초간 유지하고 다리를 바꾸십시오. 발에 닿을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만큼만 앞으로 몸을 기울이십시오. 스트레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의 기능적 이점은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유연한 엉덩이는 더 길고 효율적인 보폭을 가능하게 하여 걷기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피로를 감소시킵니다. 유연한 햄스트링은 안전하게 몸을 구부리고 계단을 오르고 차에 타고 내리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엉덩이와 다리 유연성이 더 나은 균형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리기 시작할 때 유연한 근육은 안정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반면 뻣뻣한 근육은 종종 낙상을 예방하기에 충분히 빨리 반응할 수 없습니다. 임상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좋은 엉덩이 유연성을 유지한 노인들은 뻣뻣한 엉덩이를 가진 노인에 비해 5년 동안 낙상이 45% 더 적고 보행 속도를 훨씬 더 잘 유지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제가 매일의 통합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력, 균형, 협응력을 결합하면서 일상생활의 가장 어려운 활동 중 하나인 계단 오르기를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스텝업은 실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기능적 패턴으로 전체 하체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너무 어려워져서 계단을 완전히 피하지만 이 회피는 실제로 다리 근력과 자신감의 상실을 가속화합니다. 스텝업 운동은 필요한 특정 근력 패턴을 구축하면서 통제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계단 오르기 동작을 연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2층 집의 계단을 사용하던 중 다리가 중간에 힘이 빠지는 무서운 사건 이후로 완전히 사용을 중단한 78세 환자 동현 씨를 생각합니다. 그는 사실상 집의 1층에서만 살고 있었고 40년간 살아온 집을 팔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 근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계단 오르기에 필요한 특정 협응력과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잡고 계단의 맨 아래 계단을 사용하여 스텝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연습한 지 2개월 후 동현 씨는 다시 전체 계단을 자신 있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전체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마치 삶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계단의 맨 아래 계단, 튼튼한 운동용 스텝 또는 매우 낮은 높이에서 시작해야 하는 경우 두꺼운 전화번호부라도 사용하여 스텝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안정적인 것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올바른 기술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균형을 위해 손잡이나 벽이 있는 계단을 마주보고 서십시오. 오른쪽 발을 계단에 완전히 놓고 발 전체가 표면에 닿도록 하십시오. 이제 오른쪽 발 뒤꿈치로 밀고 올라가 왼쪽 발을 오른쪽 발과 만나도록 계단 위로 가져오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제된 하강입니다. 먼저 왼쪽 발로 내려온 다음 오른쪽 발로 내려오면서 움직임 내내 제어를 유지하십시오. 하강 단계는 안전한 계단, 하강과 낙상 예방에 중요한 편심성 근력을 키웁니다. 하루에 2번 각 다리에 5회 스텝업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면 계단의 높이를 높이거나 반복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면 더 낮은 계단으로 시작하거나 처음에는 더 많은 손지지를 사용하십시오. 이 운동의 장점은 실제 활동을 얼마나 밀접하게 모방하는지에 있습니다. 스텝업을 통해 구축하는 근력과 협응력은 계단을 오르고 연석 위로 올라가고 높은 차량에 타고 고르지 않은 지형을 탐색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스텝업이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한 번에 한쪽 다리씩 운동하는 일측성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상적 움직임 패턴과 증가된
낙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리 사이의 근력 불균형을 식별하고 교정합니다. 자신감의 이점은 놀랍습니다. 스텝업 근력이 향상됨에 따라 계단, 연석, 높은 표면에 훨씬 더 자신있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증가된 자신감은 더 큰 활동 수준으로 이어져 근력과 이동성 향상에 긍정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노인학 및 노인병학 기록 보관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일주일에 3번 스텝업 운동을 한 노인들은 계단 오르기 속도가 32% 향상되었고 계단을 탐색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58% 증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체 근력을 변화시키고 80대 이후까지 자립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들이 지지하는 7가지 습관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자 일어서기는 어떤 앉은 자세에서든 도움 없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기본 근력을 키웁니다. 한발서기는 낙상을 예방하는 균형 반사를 발달시킵니다. 발목 돌리기와 종아리 들어 올리기는 순환을 개선하고 안전한 걷기에 중요한 종종 간과되는 근육을 강화합니다. 벽 푸시업은 비틀거릴 때 몸을 가누는 데 필요한 코어와 팔 근력을 키웁니다.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기는 효율적이고 자신감 있는 걷기 패턴을 훈련합니다.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은 적절한 움직임 패턴에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스텝업은 계단과 고르지 않은 표면을 탐색하기 위한 기능적 근력을 키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가지 습관을 모두 한 번에 실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현재 상황에 가장 관리하기 쉬운 2-3가지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몇 가지 운동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7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균형 문제가 있다면 의자 일어서기와 한발서기로 시작하십시오. 뻣뻣함이 주된 문제라면 스트레칭 루틴과 발목 돌리기로 시작하십시오. 이미 상당히 활동적이지만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고 싶다면 완전한 루틴이 훌륭한 유지 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단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 상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 균형, 유연성, 협응력을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작을 미루는 매일이 근육이 계속 약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근력은 어떤 나이에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85세 노인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근력을 되찾는 것을 보았고 이 7가지 습관이 단지 신체적 개선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자립심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에 자세한 지침과 함께 7가지 습관, 모두의 인쇄 가능한 요약본을 포함했으므로 루틴을 시작할 때 쉽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 예방 및 건강한 노화에 대한 추가 자료 링크도 포함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동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7가지 습관 중 어떤 것으로 시작할 계획인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종종 여러분의 질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영상을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립심은 하루 20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단지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황금기가 진정으로 황금빛이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이 되도록 보장하는 미래의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